사실은 예전에 대구가 사과로 유명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사실은 보니까 강원도 인제인가요? 인제에서도 사과가 난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농작물도 많은 변화가 있다. 사과하면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수자공사 사장으로 있을 때에 댐 주변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댐 주변에 지원을 하다 보면 그건 이제 사과 산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밀양댐이 있는 얼음골 사과, 보현산 댐이 있는 영천 사과, 그 충주댐 옆에 충주 사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댐 주변 그 농민들의 소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올려드릴까 해서 사과 페스티벌을 했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사과들을 다 모아놓고 시식도 해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다 같이 얘기했던 것은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서 생육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다. 이것은 농민들이 다 같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예전에 집에 가면은 냉장고에 사과나 이런 배 하나씩 있었는데 이 배는 한두 개 있는데 지금 사과는 거의 안 보여요. 가격이 이제 높아졌다는 거는 이제 국민들이 이제 체감하고 있는데 이제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게 이제 사과를 수입해서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건데 제가 요즘에 이제 에코 큐레이터이자 그 집에서는 주부로 살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주부 역할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장을 볼 때 그래도 제가 이제 어머니 모시고 있으니까 건강을 위해서 사과 과일을 좀 사는데 올해는 너무 비싼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좀 못난이 사과, 흠집 있는 사과가 10개당 10,000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4개, 3개 10,000원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엄두가 안 나서 못 사는데 이건 걱정이에요. 봄을 맞이하는데 사실은 한강을 보면 한강의 얼음이 어느냐 안 오느냐가 하나의 사실은 그 기상이변 또는 그렇죠. 기후변화의 증거일 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올해는 한강에 얼음이 얼었다는 소식이 별로 없는데 그렇죠. 사실은 얼음 지구상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얼음이 갖고 있는 그 힘, 생태적 위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얼음이 사라지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 기후위기와 함께 그런 두려움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올해의 말씀 맞습니다. 올해에 얼음이 얼었다는 얘기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되게 추웠다. 이 추운 부분들은 제트 기류의 하강 때문에 기상학적으로 동북아시아 쪽이 이 차원 기온이 많이 내려와서 상당히 추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겨울의 온도는 많이 추운 날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이번에 지구의 그 기온 분포들을 보니까 북극 쪽은 예년 대비 따뜻했어요. 북극이 따뜻하더라고요. 따뜻했다는 얘기는 북극에 있는 얼음이 이제 녹는다 이런 의미인 거죠. 최근에 한 10년 안쪽으로 나왔던 얘기가 북극항로 문제였거든요. 북극항로가 가능하냐 그랬는데 가능하다. 북극이 녹기 시작하고 그래서 북극항로를 개척하는 그 항로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전 세계적인 물류에 변동이 생길 거다. 그러면 이거를 긍정적으로 봐야 되나? 그 생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를 저도 강의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됩니다. 북극에 얼음이 가득 차 있다고 했을 때에는 실제로 북극 쪽에서 공급되어지는 차가운 해수가 전 세계 해수 소통의 중요한 시발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들어가는 물이 스탑이 됐을 경우에는 전반적인 에너지 순환이 이 스탑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가 투모로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게 북극항로 만들어진다고 해서 좋아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북극 항로란 말은 북극의 얼음이 많이 녹았거나 아니면은 무역 항로가 개척할 만큼 많이 약해졌다 있는 거잖아요. 실제 남극까지 다 녹으면 이론적으로는 지금보다 해수면이 60m입니다. 이론적으로. 기후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태양 에너지에 지구의 기후 조절이 크게 해수 심해 이동 그리고 바다가 흡수한다든지 태풍 에너지로 전환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하나 더 있는 게 얼음이 반사하는 거거든요. 태양 에너지를. 이런 네 가지가 지금까지 지구의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인간이 풍요롭게 번영해왔던 건데 얼음이 사라지면서 그게 다시 열을 흡수하는 면적이 넓어질수록 인계점은 우리 인간의 의지하고 상관없는 인계점이 언제 나타날까는 우리 과학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 많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전문가들이 평가한 게 간 내린 눈은 태양빛을 90%를 반사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얼음으로 덮여 있는 그러니까 이 얼음이 지구상에 있는 얼음이 그 빈권이라고 하는 지역이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북극 항로를 경제 편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빈권은 북극 남극뿐만 아니라 그 시베리아에 있는 영구 동토 층도 빈권을 포함하는데 거기가 녹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메탄 가스가 이제 이산화탄소보다 20배죠. 20배 더 높은 온실기체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빙하 시대에 갇혀 있던 바이러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얼음이 있냐 없냐가 사실은 인류 문명이 지속 가능하냐까지도 굉장히 의문케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얼음이 녹으면은 60m까지 올라가다면 남극이 완전 이론적으로 예. 남극. 엄청나다 그죠? 엄청난 그 인구의 7%가 해안가, 열한가에 있고 식량 체계의 80%가 이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식량 시스템의 붕괴, 생활 터전을 옮길 수 있지만 식량 터전의 붕괴가 일어나면은 양육 강식에 의한 어쨌든 약탈과 전쟁의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겠네요. 지금은 이제 60m 올라간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비옥한 농지들은 바다에 다 잠긴다고 봐야 되겠네요. 심각하네요. 예.